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빛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매끄러운 광택을 자랑하는 연회장은 그야말로 허영과 탐욕이 교차하는 거대한 무대와 같았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에테리스 그룹의 젊고 강력한 총괄 대표 강태경은 이 모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차갑고 고립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고, 감히 누구도 그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때 루미나 그룹의 후계자인 한유라가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펄럭이며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태경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두 그룹의 전략적인 합병을 제안했고, 그것이 태경의 거대한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기회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가진 배경과 미모라면 그 어떤 남자라도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확고하고도 어리석은 자만심이 깊게 깔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거대 권력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태경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한유라의 알량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을 만큼 잔인하고도 명료했다.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루미나 그룹의 썩어빠진 내부 사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에테리스의 이름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거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태경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연회장의 공기를 뒤로 한 채 오직 자신만의 꼿꼿한 걸음으로 미련 없이 그 화려한 감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마자 숨막히는 연회장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밤 공기가 태경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다급히 검은색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지만 태경은 묵묵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어두운 허공을 잠시 응시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차창 밖으로 무섭게 내리치는 빗줄기는 마치 그의 메마르고 삭막한 내면을 대변하는 것처럼 거칠고 난폭하게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차량 내부의 적막함은 빗소리와 대비되어 더욱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상사의 굳은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차량을 출발시켰고,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 태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벌가 여성들의 노골적인 구애와 이익을 앞세운 정략결혼 제안을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느껴본 적이 없는 완벽한 철면피였다. 그의 삶은 오직 에테리스 그룹의 성장과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랑 따위는 무가치하고 나약한 자들의 핑계일 뿐이라고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왔다. 빗방울이 일렁이는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그에게 그저 무의미한 잔상에 불과했다. 거센 폭우로 인해 메인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운전기사는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이 빈민가 골목은 태경이 속한 눈부시고
화려한 세계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또 다른 절망의 공간처럼 보였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정막을 깨고 있는 가운데 차량의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의 깊숙한 곳을 차갑게 훑으며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의 끝자락에 무언가 격렬하게 뒤엉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포착되었고 태경의 무관심했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멈추었다. 차량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폭우가 쏟아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도 처절한 폭력의 현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태경의 시야에 들어왔다. 체격이 건장하고 험악한 인상을 가진 여러 명의 폭력배들이 단 한 명의 체구 작은 여성을 둥글게 에워싼 채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이미 낡고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 비에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진흙과 핏자국이 뒤엉켜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차를 돌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냈겠지만 태경은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했다. 무방비 상태로 폭력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윤지아는 결코 살기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서운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두 팔은 어떻게든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낡고해진 가죽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억센 밧줄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무언가 그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폭력배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움켜쥐고 가방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상대의 손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우두머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찰나에 흩날리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지아의 눈빛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강렬하게 반사되어 태경의 시야에 곧바로 꽂혔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짐승. 같은 생명력과 억울하게 짓밟힌 자의 깊은 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절망 속의 지독한 푸른 불꽃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발밑에 두고 오만하게 살아왔던 태경의 견고한 이성의 성벽이 그 찰나의 강렬하고 눈부신 시선 하나에 허무하게 금이 가며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처절하고 아름다운 투지에 완전히 매료되어 심장이 기이하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우두머리가 다시 달려들어 지아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빗물 고인 바닥을 거칠게 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방의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서류 뭉치들이 빗물 속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지아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가 필사적으로 그 종이들을 다시 긁어모으려 애썼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다가오는 적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태경의 차가운 눈동자에 일순간 서늘하고도 잔혹한 분노의 불꽃이 튀었고 그의 단단한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까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단 한 번도 연민을 느낀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 저 빗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보호 본능을 잔인하게 자극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독한 폭력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밖으로 나가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전부 치워버리라고
낮고 차갑게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좌석의 문이 동시에 열리며 에테리스 그룹의 최고 정예 경호원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어둠 속을 뚫고 무섭게 뛰쳐나가 순식간에 폭력배들을 향해 짐승처럼 돌진했다. 전문적인 특수 훈련을 완벽하게 받은 경호원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골목길의 잡졸들에 불과한 폭력배들은 단 한 번의 유효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러댔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황은 단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호원들의 완벽하고 깔끔한 제압으로 끝이 났다. 폭력배들이 모두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태경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자신의 완벽한 수제 구두를 내디뎠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가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빗방울은 사방으로 튀어 그의 비싼 정장 바지 밑단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음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아 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은 마치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에 강림한 구원의 신과도 같은 묘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지아의 곁으로 다가간 태경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가운 빗물 속에서 형편없이 떨고 있는 그녀의 작고 상처투성이인 몸을 아무런 말 없이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본능적인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시선을 똑바로 맞받아쳤다.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반항적이고 오만한 눈빛은 태경의 굳어있던 심장을 다시 한번 거칠게 내리쳤고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결코 평범하게 지나칠 수 없으리라는 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세게 내리치는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존재할 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얽힌 시선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감정과 위험한 불꽃들이 치열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태경은 손을 뻗어 바닥에 흩어진 젖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고 그 위에 흐릿하게 번져 있는 복잡한 화학 기호들과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며 이 여자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 서류들은 필시 누군가의 추악한 비밀이나 거대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물일 것이고 이것이 그녀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진짜 이유일 것이다. 지아는 태경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마자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맹수처럼 몸을 일으켰고 그의 손에서 그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어 자신의 품속으로 다시 숨겼다. 그녀는 날카롭게 세운 가시처럼 경계하는 태도로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쉰 목소리로 내뱉으며 비틀거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땅을 딛고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체력은 그녀를 무참히 배신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태경의 크고 단단한 팔이 뱀처럼 빠르게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단단하게 휘감아 안으며 무너지는 그녀의 몸을 지탱했다. 처음으로 맞닿은 두 사람의 체온은 빗물의 차가움과 대비되어 기묘하게 뜨거웠고 태경은 자신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에 낯선 통증을 느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그의 단단한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강인한 팔은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듯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녀를 올가매고 놔주지 않았다. 태경은
그녀의 차가운 뺨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길고 우아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평소의 차가운 성정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이할 정도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태경은 입을 열어 더 이상 무모하게 고집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지금의 상태로는 이 골목을 살아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낮고 깊은 바리톤의 음성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절대적인 권위와 거역할 수 없는 무거운 힘을 동시에 단단하게 품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서늘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원초적인 소유욕과 알 수 없는 열기를 마주하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낯선 전율에 숨을 멈추었고 어느새 반항하던 몸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태경은 지아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무릎 밑과 등 뒤로 팔을 넣어 번쩍 안아 올렸고 그녀는 놀라움에 가벼운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그의 넓은 어깨를 꽉 부여잡았다. 비서실장은 즉시 우산을 기울여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폭우를 막아주었고 태경은 자신의 고가 슈트가 그녀의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차량을 향해 묵직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쓰러져 신음하는 폭력배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채 빗속에 방치되었고 태경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지하의 시선 끝에는 오직 짙은 어둠과 세차게 내리는 비만이 흐릿하게 맺혀 있었다. 차량의 따뜻한 뒷좌석에 지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태경은 비서실장에게 챙겨온 여분의 마른 담요를 건네받아 그녀의 젖은 몸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감싸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지아는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커다란 눈망울로 옆자리에 앉은 태경의 조각 같은 옆얼굴을 불안하게 살피며 젖은 가방을 방어막처럼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태경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턱을 괜 여유로운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자신의 곁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는 작은 여자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태경은 운전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전용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한 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같은 놈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서늘하고 무자비하게 명령했다. 지시가 차량 내부에 무겁게 울려 퍼지자 운전기사와 비서실장은 동시에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고 고급 차량은 거친 물보라를 부드럽게 일으키며 어두운 빈민가 골목길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지아는 그의 압도적인 권력과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아우라에 억눌려 마른 침을 삼켰고 이 남자가 지닌 엄청난 힘이 자신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직감하며 지친 두 눈을 천천히 감았다. 차량 내부를 채우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긴장이 풀린 것인지 지아는 지독한 피로와 상처의 끔찍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담요에 깊이 파묻힌 채 까무잡잡한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고 말았다. 태경은 창밖을 향했던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조용히 응시했고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은 묘하게 그의 가슴 한구석을 잔인하게 찌르는 듯했다. 평생토록 완벽한 통제력으로 무장하고 타인에게 절대 곁을 내주지 않았던 강태경이라는 무자비한 남자의 견고한 세계가 이름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겉옷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가죽 장갑을 꺼내어 천천히 손에 끼우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여자가 어떤 어두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쓰레기들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녀는 에테리스의 절대 권력자인 자신의 통제와 완벽한 보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지독하고도 강렬한 운명은 얼어붙었던 태경의 심장에 미친 듯한 불을 지폈고, 그는 이 지독한 소유욕의 끝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잔혹하게 결심했다. 태경은 지아가 생명줄처럼 끌어안고 있는 낡고 해진 가방의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서류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고들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경우에 수를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아도 일반적인 회계 장부나 평범한 연구 데이터가 아닌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치명적인 생체 실험에 관련된 극비 문서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배우가 만만치 않음을 암시했다. 거대한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이 가냘프고 힘없는 여자 하나를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서늘한 이성을 기분 나쁘게 긁어내리며 잔혹한 파괴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 순간 태경의 명석하고 냉철한 두뇌는 방금 전 연회장에서 오만하게 합병을 제안했던 루미나 그룹 한유라의 가증스러운 미소와 방금 발견한 서류의 연관성을 귀신같이 연결해 내며 차가운 확신을 굳혔다. 루미나 그룹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부패와 비리가 바로 이 여자의 손에 들린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신의 이 소름 끼치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위험에서 구출하는 문제를 넘어서 루미나 그룹 전체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사냥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잠든 지아의 창백한 이마로 손을 뻗은 태경은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짜릿하게 전해지는 미세한 생명력에 숨을 죽였고,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낯선 소유욕의 정체를 곰곰이 곱씹었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과 철저한 이익의 논리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 이토록 맹목적이고 강렬하게 누군가를 지켜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은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낯설고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 감정을 피하거나 부정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맹랑하고 지독한 여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쏟아부어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잔인하게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빗줄기를 뚫고 최고급 세단이 에테리스 그룹 재단 소유의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전용 병원 응급실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몰려나왔다. 태경은 잠든 지아가 빗물과 차가운 공기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크고 넓은 코트를 벗어 그녀의 작은 몸을 완벽하게 감싼 뒤 직접 안아들고 응급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응급실을 가득 채운 백색의 불빛 속에서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채 남자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여자의 모습은 의료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태경의 서늘하고 살벌한 눈빛 앞에 감히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태경은 최고의 의료진을 전부 동원해서 이 여자의 몸에 난 상처 하나라도 흉터 없이 완벽하게 치료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된다면 너희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서늘한 목소리는 응급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병원장마저 창백해진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뒤 급히 지아를 응급실 안쪽에 무균 집중 치료실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굳게 닫힌 치료실 문을 무거운 시선으로 한참 동안 응시하던 태경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 이 잔혹하고 아름다운 전쟁의 주사위는 이미 완벽하게 던져졌음을 직감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태경의 눈동자 속에서는 루미나 그룹과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모든 쓰레기들을 향한 지독하고도 잔인한 복수의 계획이 거미줄처럼 치밀하고 정교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절대적인 권력과 막대한 부를 지닌 냉혹한 총괄 대표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이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피의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아직 이 끔찍한 폭풍의 전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비밀 핸드폰을 꺼내어 정보 조직의 수장에게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고, 이제 이 어둠의 장막이 걷히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하며 어두운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아침의 밝은 햇살이 최고급 병실의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부서지며 서늘했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지아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태경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고요하게 잠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에테리스 그룹의 최정예 정보 조직이 밤새도록 수집한 윤지아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과거 기록과 루미나 그룹의 썩어빠진 만행이 적힌 두꺼운 보고서를 정중하게 건네주었다. 서류를 받아든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가 빼곡하게 적힌 활자들을 예리하게 훑어내려갈수록 그의 차가운 이성 이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독하고 잔인한 분노가 거세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지아는 단순한 빈민가 청소부가 아니라 과거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가장 촉망받는 천재수석 연구원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력을 쌓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루미나 그룹이 불법적으로 추진하던 신약 임상실험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그녀가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폭로하려 하자 그들은 끔찍한 음모를 꾸며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거대한 자본과 썩어빠진 권력을 동원해 연구 데이터 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누명을 씌웠고 그녀의 모든 연구 성과를 빼앗은 뒤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리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는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장 낮은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묵묵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의 단단한 턱관절이 미세하게 붉어질 정도로 끓어오르는 맹렬한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 사냥과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암투를 겪어왔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재능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루미나 그룹의 구역질, 나는 행태는 그의 한계선을 완벽하게 넘어서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심장을 더욱 거칠게 흔들어 놓은 것은 그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홀로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온 지아의 눈물겨운 강인함이었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라고 여겼던 그의 메마른 가슴 속에 그녀를 온전히 지켜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낯설고도 폭력적인 보호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 위에서 미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헤매던 지아에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마침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낯설고 화려한 병실 천장과 코끝을 스치는 고급스러운 소독약 냄새에 당황하며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붕대로 단단하게 감긴 갈비뼈와 복부에서 밀려오는 끔찍한 통증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흐릿해진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서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만들었고 빗속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아는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방어적인 태도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려는 맹수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태경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예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태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특유의 우아하고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그의 크고 차가운 그림자가 지아의 작고 가녀린 몸을 완벽하게 덮으며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그녀의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낮게 경고하며 지금 당신의 몸 상태로는 이 병원 문턱을 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무자비하게 사실을 직시시켰다. 지아는 그의 서늘한 음성에 담긴 거역할 수 없는 지배력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낡은 가죽 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절박하고 불안한 시선을 정확하게 읽어낸 태경은 병실 한 구석에 있는 금고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쓰레기 같은 종이 뭉치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무심하게 내뱉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지아의 눈빛에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모두 알아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경계심과 깊은 적대감이 다시금 날카롭게 서리기 시작하며 병실 안에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겼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일에 마음대로 관여하는 것이냐며 당장 가방을 돌려주고 이 병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악에 바친 소리로 위태롭게 소리치며 반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태경은 그녀의 가시 돋친 적대감을 조금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알량한 자존심을 꺾지 않는 그녀의 맹랑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끼며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았다. 그는 당신이 상대하려는 놈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거대한 괴물들인지 똑바로 알기나 하느냐며 무모한 고집은 결국 당신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차갑고 뼈아픈 현실을 잔인하게 그녀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태경은 손에 들고 있던 조사 보고서를 그녀의 침대 위로 무심하게 던지며 윤지아 수석 연구원이라는 당신의 진짜 이름과 룸이나 그룹의 더러운 음모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폭탄 같은 진실을 터뜨렸다. 지아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고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과거의 끔찍한 진실들이 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흘러나오자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온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와 태경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당신이 룸이나 그룹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날카롭게 나를 세우며 적개심을 거두지 않았다. 태경은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만약 내가 그 쓰레기들과 같은 편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최고급 병실이 아니라 차가운 바다 밑바닥의 돌덩이와 함께 가라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차갑 응수했다. 그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박에 지아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술을 깨물었고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권력의 냄새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카리스마 앞에서 자신의 얄팍한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태경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불쌍한 약자 취급을 하며 무조건적인 도움을 강요하는 대신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발로 서서 당당하게 복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판을 깔아주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는 에테리스 그룹의 총괄 대표라는 자신의 신분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히며 나와 손을 잡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정의와 그 쓰레기들의 비참한 파멸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계약을 제안했다. 루미나 그룹과 에테리스 그룹 사이에 오래된 원한과 치열한 권력 다툼을 알고 있던 지아는 그의 제안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과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다. 지아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박서진의 비열한 웃음과 억울하게 빼앗긴 동료들의 눈물을 떠올리며 이 지독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이 위험하고 강력한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굳게 쥐며 만약 당신과 협력한다면 나에게 정확히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이 위험한 거래의 끝에서 내가 잃게 될 대가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태경은 그녀의 영리하고 방어적인 질문에 속으로 조용한 찬사를 보내며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가진 그 서류와 당신의 뛰어난 두뇌를 이용해 루미나 그룹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것뿐이라고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는 단 한치의 거짓이나 망설임도 없어 보였고 지아는 결국 생존과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이 오만하고 냉혹한 남자와 위태로운 동맹을 맺기로 굳 마음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루미나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임원실에서는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인 박서진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최고급 위스키 잔을 대리석 바닥에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과 값비싼 술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가운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폭력배 우두머리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채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박서진은 독사처럼 사악한 눈빛으로 우두머리를 내려다보며 도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고 그 계집애와 서류를 빼돌렸는지 당장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을 전부 베어버리겠다고 끔찍한 살기를 뿜어내며 윽박질렀다. 뒷골목의 쓰레기 같은 청소부 하나를 처리하는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하들의 무능함에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모든 서류를 거칠게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우두머리는 깨진 유리 조각에 찔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단순한 경호원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훈련받은 살인 병기 같았다고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특히 그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던 남자의 압도적인 위압감과 차량의 특징을 우두머리가 더듬거리며 설명하자 박서진의 오만했던 얼굴은 일순간 잿빛으로 창백하게 질리며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묘사한 거대한 세단과 무자비한 경호 인력의 배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 에테리스 그룹의 강태경 대표만이 동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도대체 왜 얼음장 같은 강태경이 이 하찮은 일에 직접 개입하여 윤지아를 구출한 것인지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때 임원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젯밤 연회장에서 태경에게 처참하게 거절당하고 모욕을 겪었던 한유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매서운 구두 발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폭력배들을 경멸어린 시선으로 힐끗 내려다보고는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강태경, 그 오만하고 재수 없는 자식이 우리 루미나 그룹의 합병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우리를 도발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유라의 말을 들은 박서진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불안감과 함께 잔혹한 살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만약 강태경이 그 계집애의 손에 있는 치명적인 장부들을 전부 손에 넣게 된다면 루미나 그룹 전체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은밀하게 교환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태경의 완고한 보호막을 뚫고 윤지아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한 더럽고 비열한 음모를 다시 한번 치밀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다시 병원의 고요한 병실로 돌아와서 태경은 지아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에테리스 그룹 소유의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최고급 비밀 안가를 즉시 준비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지아는 그의 지나친 배려와 통제가 내심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루미나 그룹의 살수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자신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그의 처분을 따랐다. 태경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안심시키려는 듯이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에테리스 그룹의 특별 고문으로 채용하는 정식 계약의 일환이라고 핑계를 대며 그녀의 높은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의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효율성만 따지던 냉혹한 맹수가 오직 한 여자 앞에서만 발톱을 숨기는 변화를 스스로도 낯설게 느꼈다. 며칠 후 상처가 빠르게 아물어가는 지아는 태경이 마련해준 넓고 화려한 안가의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낡은 가죽 가방 안의 서류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신중하게 분류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맞은편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어 앉아 짙은 블랙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녀의 진지하고 총명한 얼굴을 말없이 감상하고 있었다. 청소부의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채 날카로운 이성을 번뜩이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아의 모습은 과거 천재 연구원으로서의 우아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완벽하게 되찾아가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태경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더욱 거세게 두드리며 그의 내면에 숨겨진 지독한 소유욕과 깊은 갈망을 위험할 정도로 끝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지아는 복잡하게 얽힌 회계장부와 생체 실험 데이터를 태경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길고 섬세한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들을 날카롭게 짚어냈고 루미나 그룹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꼬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따르면 루미나 그룹은 실패가 확정된 신약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 환자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희생시켰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계에 뇌물로 뿌려왔다. 박서진과 한유라를 비롯한 루미나 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 철저하게 개입된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완벽하게 서류상에 남아 있었고 태경의 눈동자는 먹이를 발견한 포식자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이 완벽한 무기만 있다면 에테리스 그룹의 오랜 눈엣 가시였던 루미나 그룹을 영원히 회생 불가능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이 잔혹한 재계의 판도를 자신만의 규칙으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태경은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어 지아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당신이 그저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확인했다. 그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여자들은 오직 그의 재력과 배경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웃음을 팔았지만 눈앞에 윤지아는 스스로 지옥의 불길을 뚫고 나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독보적이고 강렬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얄팍한 동정심은 어느새 뛰어난 지성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경의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것은 태경의 심장 깊은 곳에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을 지피고 있었다. 그는 단호한 손길로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아의 손을 꽉 맞잡으며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나의 압도적인 힘을 합쳐 그 쓰레기들에게 진정한 지옥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낮고 위험하게 속삭였다. 태경의 뜨겁고 거친 손바닥이 자신의 얇은 피부에 닿는 순간 지아는 마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고, 낯선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동안 배신과 끔찍한 음모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만의 차갑고 외로운 싸움을 견뎌왔던 그녀에게 조건 없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겠다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남자의 존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감싸쥔 태경의 온기를 조용히 느끼며 그의 칠흑같이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와 자신을 향한 은밀하고도 맹렬한 소유욕을 동시에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설명이나 가식적인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루미나 그룹의 완벽한 파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굳게 맺어진 치명적이고도 아름다운 핏빛 동맹이 소리 없이 완성되었다. 이 무렵 박서진의 추악한 명령을 받은 루미나 그룹의 불법 사설 정보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뒤진 끝에 지아가 에테리스 그룹 소속의 병원을 거쳐 신원 미상의 비밀 장소로 은신했다는 사실을 간신히 파악해 냈다. 그들은 강태경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경찰 내부에 심어둔 부패한 인맥과 검은 돈을 총동원하여 에테리스 그룹의 움직임을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하며 뱀처럼 교활하고 끈질긴 추적의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유라는 태경에게 거절당한 깊은 수치심을 잔혹한 복수심으로 불태우며 지하의 주변에 남아있는 옛 동료들이나 연약한 가족들을 찾아내어 인질로 삼고 그녀를 밖으로 유인해낼 악랄하고 끔찍한 덫을 은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태경과 지아가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가 밖에서는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 위한 거대하고 잔혹한 핏빛 폭풍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끔찍한 윤곽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경의 비서실장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루미나 그룹의 비열한 감시망과 불법적인 움직임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초조한 얼굴로 보고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심각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러나 태경은 최고급 와인잔을 한 손에 든 채 창밖의 어두운 도시 풍경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이 무덤을 파고 스스로 기어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서늘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가 주변의 비밀 경호 인력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철저하게 증강 배치하고 하늘의 위성을 통한 감시 시스템까지 가동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쇄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치열한 전쟁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잔혹하고도
완벽한 사냥이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며 차갑게 빛나는 눈을 번뜩였다. 안가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홀로 자료를 검토하던 지아는 태경이 보여준 압도적인 스케일의 보호망과 치밀한 전략에 내심 깊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안주하지만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가냘픈 여주인공으로 남기보다는 태경의 검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찌르고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의 손으로 씻어내기 위해 루미나 그룹 내부의 치명적인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묘수를 짜내고 있었다. 과거 연구소에서 최고 권한을 가졌던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백도어를 통해 박서진의 개인 서버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그가 숨겨둔 가장 더러운 스캔들 자료를 통째로 빼낼 계획을 세우며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푸르게 빛났다. 태경이라는 완벽하고 거대한 날개를 단지하는 더 이상 빗속에서 짓밟히던 불쌍한 청소부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매서운 사냥매로 완벽하게 각성하며 이 잔혹한 체스판에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재 문틈 사이로 늦은 밤까지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치열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지아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태경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늘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며 건조한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이 맹랑하고 도끼 가득한 여자의 존재는 어느새 그의 숨결을 지배하는 치명적인 구원이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약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제국이 이 여자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 해도 기꺼이 그 파멸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녀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감정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곤에 지친 그녀의 어깨 위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이 지독한 전쟁의 끝에는 반드시 완벽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굳건하게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루미나 그룹의 사주를 받은 부패 경찰들이 지아가 예전에 살던 허름한 빈민가 옥탑방을 무단으로 수색하며 이웃 주민들에게 거친 위협을 가하는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하며 본격적인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아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었던 동료 청소부들을 불법적으로 잡아들여 폭행하고 협박하며 그녀의 현재 위치를 불라고 강요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선을 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소식은 에테리스 그룹의 정보망을 통해 즉시 태경의 귀에 들어왔고 그는 끓어오르는 살기를 간신히 억누르며 책상 위에 유리잔을 힘껏 움켜쥐어 단숨에 박살 내버리며 억눌린 분노를 거칠게 표출했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의 과거까지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비열한 짓은 태경이 가장 혐오하는 쓰레기 같은 방식이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의 자비 없는 완벽한 응징을 결단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태경은 즉시 에테리스 그룹의 최정예 법무팀과 언론 대응팀을 전원 비상 소집하여 루미나 그룹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그물망을 던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며 본격적인 전면전의 핏빛 서막을 잔혹하게 올렸다. 그는 지아를 향해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당신의 억울한 눈물과 그 쓰레기들의 오만한 웃음은 오늘로 완벽하게 끝이 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두 손으로 굳게 감싸쥐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다가올 잔혹한 피해 축제를 담담하게 기다렸고 세상은 곧 대한민국 재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지진의 충격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만한 박서진과 한유라의 목을 조일 서늘하고 날카로운 사신의 낫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번뜩이며 맹렬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루미나 그룹의 거만한 임원실 안에서 박서진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날뛰며 부하들을 짐승처럼 짓밟고 있었다. 자신이 고용한 최고 수준의 사설 용병들이 에테리스 그룹의 그림자 경호망에 막혀 지하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에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그 곁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한유라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박서진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강태경이 그 여자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다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그 여자가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독사처럼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는 지아가 과거 연구소 시절부터 남몰래 후원해 오던 작은 보유권을 찾아냈다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악랄하고 비열한 계획을 제안했다. 한유라의 잔혹한 지시를 받은 루미나 그룹의 하수인들은 즉시 검은색 밴을 몰고 인적이 드문 외곽에 위치한 낡은 보유권으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화롭게 뛰어놀던 어린아이들과 늙고 병든 원장을 거칠게 위협하며 건물을 부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좁은 보유권 마당을 가득 채웠고 우두머리는 원장의 멱살을 잔인하게 틀어쥐고 윤지아에게 당장 연락해서 이곳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쓰레기장 같은 건물을 아이들과 함께 전부 불태워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오직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약자들을 인질로 삼는 그들의 방식은 밑바닥보다 더 깊은 지옥의 악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에테리스 그룹의 완벽한 요새인 비밀 안가에서 루미나 내부 서버를 해킹하던 지아는 갑작스럽게 울린 발신자 표시 제안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과 박서진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그녀가 그동안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끔찍한 죄책감을 단숨에 터뜨리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서진은 단 1시간의 여유를 주겠다며 에테리스의 개들을 달고 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보유권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지아의 창백해진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온몸은 극심한 공포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전율로 사시나무처럼 맹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지아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무작정 안가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거칠게 겉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는 태경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준 이 안전한 울타리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현관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굳게 닫힌 거대한 문고리를 잡고 필사적으로 당기려는 찰나 서늘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커다란 손이 뱀처럼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부서질 듯이 꽉 움켜쥐며 단숨에 제압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태경은 차갑게 분노한 눈동자로 숨을 헐떡이는 지아를 내려다보며 도대체 겁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지아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 범벅의 얼굴로 태경의 굳은 표정을 올려다보며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보육원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당장 내가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태경의 억센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할 끔찍한 업보이니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단단한 팔은 마치 철벽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태경은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꽉 껴안으며 당신이 혼자 가서 죽어준다고 그 쓰레기들이 약속을 지킬 것 같냐며 차갑고 뼈아픈 현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오열하던 지아는 거대한 무력감에 휩싸여 주저앉았고 태경은 그녀의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지독하고도 맹렬한 사리가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고 눈물 흘리게 만든 루미나 그룹의 쓰레기들을 결코 세상에 살려두지 않겠다고 잔혹하게 다짐하며 지아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자신과 시선을 맞추도록 이끌었다. 그는 서늘하지만 절대적인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를 믿으라고 낮게 속삭이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구출해낼 테니 당신은 그저 내 곁에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태경은 비서실장을 즉시 호출하여 에테리스 그룹의 최정예 타격대와 비밀 작전팀을 전부 보유권으로 투입하라고 무자비하게 지시하며 적들의 숨통을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서늘한 목소리로 하달했다. 동시에 루미나 그룹이 진행 중인 모든 글로벌 합병 프로젝트와 핵심 자금주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권력을 움직여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경제적 처형을 즉 실행에 옮기도록 명령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테리스 제국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무자비한 굉음을 내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건방진 도발을 감행한 자들에게 내리는 잔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아는 그의 압도적인 권력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단력 앞에서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한 낯선 떨림을 느끼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지아를 다시 거실의 푹신한 소파로 부드럽게 이끈 태경은 그녀의 차가워진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긴장이 풀린 지아의 창백한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경의 체온이 닿은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묘한 안정감은 요동치던 그녀의 심박수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평소의 냉혹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정하고 애틋한 눈길로 그녀를 응시했고 그 눈빛은 지아에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다. 평생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이 거대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싶다는 강렬하고 달콤한 유혹에 깊이 빠져들었다. 비슷한 시각 낡은 보육원 마당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하게 담배를 피워 물던 폭력배 우두머리의 머리 위로 갑작스럽게 귀를 찢는 듯한 헬리콥터의 굉음이 하늘을 뒤덮으며 무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시커먼 어둠을 뚫고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강한 에테리스의 최정예 특수 요원들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움직임으로 보육권 주변을 포위하며 폭력배들을 향해 일제히 레이저 포인터를 겨누었다.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무력의 등장에 혼비백산한 하수인들은 무기를 집어던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지만 요원들의 자비 없는 진압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처박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단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이 완벽하고 일방적인 학살극은 루미나 그룹이 자랑하던 폭력 조직이 얼마나 하찮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증명하며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작전 팀장은 겁에 질려 울먹이는 아이들과 원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에테리스 소유의 최고급 방탄 차량으로 대피시킨 후 바닥에 짓밟힌 채 피를 토하는 우두머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려 서늘한 총구를 들이밀었다. 그는 지독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놈의 귓가에 대고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뿐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옥의 사자처럼 차갑게 속삭이며 놈의 기절을 유도했다. 현장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태경의 태블릿 PC로 완벽하게 전송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상처 하나 없이 구출되어 밝은 표정으로 과자를 먹고 있는 화면을 확인한 지아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태경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고 태경의 커다란 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포옹에 잠시 굳어졌지만 곧 그녀의 가녀린 등을 따뜻하게 마주 안아주었다. 태경의 탄탄한 가슴에 안겨 흐느끼는 지아의 귓가에 그의 규칙적이고 묵직한 심장, 박동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완벽한 안정감을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등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자신의 턱을 그녀의 머리칼에 살짝 기대며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다고 낳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정하게 위로했다. 평소에 서늘하고 무자비했던 에테리스 총괄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한 남자의 애틋한 순정만이 안가의 거실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이 맺힌 맑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멈춘 듯한 묘한 마법에 빠져들었다. 태경의 깊고 짙은 눈동자에는 지아를 향한 맹렬한 소유욕과 숨길 수 없는 짙은 애정이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훔쳐내었다. 지아는 그의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에 뺨을 비비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지옥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묘한 떨림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태경은 희미하지만 치명적인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내 눈에 담은 그 빛, 오는 밤부터 당신의 모든 삶과 운명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으니 감사는 필요 없다고 거만하고도 매혹적으로 속삭였다. 그의 커다란 손이 지아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자 그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눈을 감은 채 그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조용히 허락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아슬아슬하게 섞이려는 찰나 태경의 핸드폰이 거친 진동을 울리며 서재의 로맨틱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태경은 짙은 아쉬움을 삼키며 서늘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채 화면의 발신자를 확인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에테리스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에 직격탄을 맞고 파산 위기에 처한 루미나 그룹의 박서진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극도의 공포와 다급함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태경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킨 뒤 스피커폰을 켜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감히 내 여자의 구역을 더럽힌 쓰레기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서늘하고 잔혹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박서진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태경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통화를 종료해버렸고 그의 차가운 입가에는 먹잇감에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포식자의
잔인하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졌다. 한유라 역시 에테리스의 압도적인 자본 공격에 의해 자신이 추진하던 모든 명품 브랜드, 런칭과 해외 투자 유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이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윤지아, 그 천박한 계집애를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이겠다고 눈을 까뒤집으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미 루미나 그룹 내부에서는 이 모든 파국을 초래한 박서진과 한유라를 향한 옛윤유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파놓은 비열하고 끔찍한 함정은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화려한 목을 무자비하게 올가매며 서서히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루미나 그룹이 자중질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태경은 지아와 함께 거실의 큰 화면을 통해 그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관련 비리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했다. 지아는 자신이 수년 동안 홀로 싸워오며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대한 악의 축이 태경의 손짓 한 번에 종이 조각처럼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꼈다. 태경은 그녀에게 크리스탈 와인잔을 건네며 이것은 그저 가벼운 전체 요리에 불과할 뿐이고 당신이 빼앗긴 모든 명예를 되찾고 그놈들을 감옥에 쳐넣는 진짜 메인 디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든든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는 지아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랜 한을 말끔하게 씻어내어 주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불이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굳게 확신했다. 그날 밤 모든 위협이 사라진 고요한 안가의 테라스에서 태경은 밤하늘의 별빛을 올려다보고 있는 지아의 가녀린 어깨 위에 자신의 넓은 겉옷을 부드럽게 덮어주며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백허그를 했다. 지아는 그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태경은 그녀의 귓가에 당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의 상처들은 내가 전부 잊게 해주겠으니 이제는 오직 내 곁에서 행복하게 웃는 법만 배우라고 달콤하고도 무겁게 맹세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사랑의 뿌리가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었고 이 치명적인 핏빛 로맨스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성벽을 완성했다. 남은 것은 루미나 그룹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최후의 일격뿐이었고 태경의 차가운 눈동자는 다음 날 아침 세상에 터뜨릴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폭탄을 준비하며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태경의 거대한 제국은 윤지아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로 확보한 루미나 그룹의 결정적인 불법 비자금 장부와 생체 실험 데이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뜨리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차갑게 조율하고 있었다. 태경은 정보팀장에게 지시하여 가장 파급력이 큰 언론사 편집장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했고 박서진과 한유라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고화질 영상과 서류 사본을 익명으로 배포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씨를 무자비하게 던졌다. 루미나 그룹의 수뇌부들은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허망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헛된 희망에 매달려 끔찍한 발악을 계속하고 있었다. 에테리스 그룹의 완벽한 정보 통제력과 막대한 자본력 앞에서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고 태경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감상하듯 이 잔혹하고 우아한 사냥에
마지막 장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루미나의 내부 서버망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을 그들에게 수십 배로 갚아주는 통쾌한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끼며 희열에 전율했다.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에테리스의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가 된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닌 여왕으로 각성했고, 그녀의 곁에는 가장 완벽하고 위험한 왕이 지키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짓밟고 부수라고. 당신의 뒤에는 항상 나와 에테리스라는 절대적인 제국이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맹목적이고도 오만한 지지를 서슴없이 보냈다. 그의 맹세는 지아에게 한계 없는 자유와 완벽한 안정감을 동시에 선사했고, 두 사람은 하나로 얽힌 시선 속에서 루미나의 완전한 멸망을 향한 마지막 방아쇠를 거침없이 당길 준비를 마쳤다. 한편 박서진은 자신들의 더러운 비밀이 담긴 보안 금고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윤지아가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자신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했고, 강태경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그녀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며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유라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여권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미 에테리스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배하던 오만하고 화려했던 권력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귓가에는 태경의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의 종소리가 지옥의 환청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보던 태경은 지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며 이 지독했던 쓰레기 청소가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다고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나에게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감사의 입맞춤을 남겼고, 태경의 눈동자는 일순간 짙은 욕망으로 어둡게 타올랐다. 그는 그녀의 입맞춤을 더 깊고 맹렬하게 탐하며 당신은 이미 나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이니 앞으로의 내 모든 삶과 권력은 오직 당신에게 바쳐질 것이라고 위험하고도 눈부신 맹세를 나직하게 속삭였다. 빗속에서 시작된 처절했던 인연은 어느새 절대적인 사랑으로 꽃을 피웠고, 세상을 쥔 두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적도 막아설 수 없는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안가 밖의 세상은 루미나 그룹의 전대미문 스캔들로 인해 연일 발칵 뒤집혀 있었고, 뉴스 채널마다 박서진과 한유라가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며 세간의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던 그들의 추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대중들은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생체 실험과 끔찍한 비리에 분노하며 가장 무거운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세게 시위했다. 태경은 대중의 분노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에테리스 그룹이 윤리 경영의 새로운 표본인 것처럼 포장하는 치밀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쟁사의 몰락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굳히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업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남긴 막대한 자산과 이권마저 깔끔하게 흡수하며 에테리스 제국의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는 잔인하고도 위대한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있었다.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에테리스 본사의 최상층 대표실에서 태경은 눈부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는 지아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고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지아는 억울하게 빼앗겼던 수석 연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에테리스 생명공학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어 자신만의 새로운 연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무대를 선물 받았다. 태경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당신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성벽이 되어 지켜주겠다고 변치 않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직하게 맹세했다. 지아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화답하며 당신이라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폭풍을 만난 것은 내 인생 가장 완벽한 행운이라며 눈부시게 웃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짙고 단단하게 하나로 얽혀 있었다. 며칠 뒤 지아는 태경의 완벽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오랜만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으로 재계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최고급 자선 연회장에 등장하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눈부시게 빛났다. 한때 뒷골목에서 빗물에 젖어 짓밟히던 가엾고 남루한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강태경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에테리스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압도적인 기품과 우아함을 뿜어내는 눈부신 여왕만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과거 한유라가 서 있던 자리를 완벽하게 꿰찬 이미지의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에게 앞다투어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부하기 바빴고 태경은 그들의 천박한 시선으로부터 지아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서늘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는 오직 지아에게만 다정한 미소를 허락하며 이 화려하고 가식적인 무대 위에서 당신만이 유일하게 빛나는 진실이자 나의 가장 소중하고 완벽한 보석이라고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여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다. 연회장의 밴드가 부드럽고 낭만적인 왈츠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태경은 우아한 동작으로 손을 내밀며 지아에게 춤을 청했고 그녀는 수줍지만 당당한 미소로 그의 손을 맞잡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 홀의 중앙으로 미끄러지듯 걸어나갔다. 두 사람이 완벽한 호흡으로 플로어를 도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며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비현실적이고 매혹적이었다. 태경의 크고 단단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지만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지아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오직 눈앞에 이 거대하고 위험하지만 자신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남자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만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끔찍하고 어두웠던 과거의 상처들은 이 완벽한 밤의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영원히 녹아내려 사라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과 달콤한 로맨스만이 견고하고 찬란하게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피곤한 듯 태경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태경은 창밖의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빛을 가려주는 다정함을 보였다. 처음 만났던 폭우 쏟아지던 밤에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뒷좌석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무척이나 따뜻하고 평온한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태경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벅차오르는 지독한 행복감으로 강렬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이마의 깃털처럼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며 이 여자를 얻기 위해 치렀던 잔혹한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투자였음을 스스로에게 덤덤하게 고백하며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에테리스라는 거대한 철옹성 안에서 영원히 차갑게 굳어버릴 줄 알았던 그의 삭막한 인생은 이름 모를 청소부였던 그녀를 만나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봄을 맞이하며 그렇게 거침없는 사랑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달콤한 평화를 만끽하던 태경과 지아의 아침은 예상치 못한 끔찍한 뉴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한유라와 박서진이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루미나 그룹의 진짜 절대 권력자인 한제국 회장이 막대한 정치권 로비와 썩어빠진 사법부 인맥을 총동원하여 증거 불충분이라는 어이없는 명목으로 그들을 단 하루 만에 석방시킨 것이다.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분노가 서렸고 지아는 자신의 목숨을 건 폭로가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에 창백하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루미나 그룹의 반격은 뱀처럼 교활하고 맹렬하게 시작되었고 에테리스 제국을 향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곳곳에서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터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에테리스를 향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며 주가가 요동쳤고 내부에서는 루미나의 검은 돈에 매수된 배신자들이 기밀 정보를 빼돌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한제국 회장은 아예 지아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살포하며 그녀가 제공한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태경은 거칠게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내부의 배신자들을 색출하고 한제국의 숨통을 끊을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고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지아는 더 이상 태경의 등 뒤에 숨어 보호만 받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두 눈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루미나 그룹의 얄팍한 언론 조작에 흔들리는 대신 에테리스의 최첨단 보안실로 향하여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한제국 회장의 비밀 스위스 계좌와 연결된 암흑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과거 연구소에서 한제국이 직접 지시했던 불법 자금 세탁의 경로를 기억해낸 지아는 그 파편화된 조각들을 천재적인 두뇌로 하나씩 맞춰가며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뒷모습을 보며 그녀야말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다. 지아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한제국의 그림자 계좌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을 무렵 루미나 그룹의 절망적인 최후 발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끔찍하게 발현되었다. 한제국은 에테리스 본사의 보안망이 교란된 틈을 타 최고 수준의 해외 용병들로 구성된 암살조를 태경과 지아가 있는 펜트하우스로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극단적인 무리수를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방탄유리를 깨고 들어온 검은 복장의 암살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를 무자비하게 들이대며 닥치는 대로 총탄을 쏟아부었고 고요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경은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지아를 자신의 넓은 품에 안고 소파 뒤로 거칠게 몸을 날렸고 귓가를 스치는 총알의 서늘한 파공음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에테리스의 정예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가하며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깨진 유리 파편과 핏자국으로 얼룩지며 처참한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태경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직 지아의 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귓가에 절대 눈을 뜨지 말라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암살자 중 한 명이 경호망을 뚫고 지아를 향해 치명적인 단검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찰나 태경은 맨손으로 그 서늘한 칼날을 꽉 움켜쥐며 막아냈고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단숨에 적의 목을 꺾어 제압한 태경의 잔혹한 모습은 지아의 심장에 지독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태경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본 순간 지아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짐승 같은 분노와 차가운 살기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며 무섭게 폭발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는 남자를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며 전례 없는 집중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암살자들의 잔당을 처리하는 동안 피 묻은 손으로 랩톱을 열어 한제국의 섀도 서버에 마지막 치명적인 해킹 코드를 거침없이 꽂아 넣으며 사형 집행의 버튼을 눌렀다. 태경은 상처 입은 손을 대충 찢은 셔츠로 지혈하며 지하의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드디어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지하의 손끝에서 시작된 파멸의 데이터는 에테리스의 막강한 통신망을 타고 단 몇 초 만에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퍼져나갔다. 한제국 회장이 불법 생체 실험을 직접 지시하는 육성 녹음과 수조 원에 달하는 더러운 뇌물 장부, 그리고 정치권 고위층들의 추악한 성접대 영상까지 모든 진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루미나 그룹의 거대한 위선과 끔찍한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분노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부 당국마저 더 이상 그들을 옹호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완벽하고 통쾌한 정보전의 승리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한제국의 낡은 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무자비하게 떨어뜨렸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범죄가 생중계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한제국 회장은 충격으로 신부여잡고 쓰러졌고 그를 모시던 하수인들은 제 살기를 찾기 위해 모조리 쥐새끼처럼 흩어지며 도망쳤다. 한유라와 박서진 역시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숨어들었지만 이미 분노한 대중들과 경찰의 촘촘한 포위망에 둘러싸여 처참하게 짓밟히며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을 차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수십 년 동안 재계를 지배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루미나 제국은 지아가 쏘아 올린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해킹 공격으로 인해 말 그대로 먼지처럼 허무하게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다. 태경은 화면 속에서 몰락하는 적들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을 찌르려 했던 자들에게는 결코 자비가 없다는 에테리스의 무자비한 절대 법칙을 세상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증명해냈다. 혈투가 끝난 후 피 냄새가 진동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지아는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 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태경의 찢어진 손을 지혈하며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태경은 상처의 끔찍한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지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피 묻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당신이 나의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정도의 상처는 기꺼이 감당하기로 맹세했다며 나를 살린 것은 당신의 그 빛나는 두뇌와 용기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아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당신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단단하게 맹세하며 그의 체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건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고, 루미나 그룹의 몰락으로 생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은 태경의 에테리스 그룹이 아주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흡수하며 재계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등극했다. 태경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했던 모든 더러운 자금줄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투명하고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제국의 황제로 우뚝 섰다. 지아 역시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에테리스의 보안 및 기술윤리위원회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하며 과거의 끔찍한 생체 실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대대적인 구호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인 찬사를 받았다. 한때 빗속에 가련한 청소부였던 그녀는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약자들을 대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눈부신 여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며 태경의 옆자리를 눈부시게 빛내고 있었다. 모든 혼란이 수습되고 에테리스 제국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 어느 화창한 주말, 태경은 지아를 데리고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에테리스 소유의 아름다운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향했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이곳은 과거의 잔혹한 기억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흔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태경이 오직 그녀만을 위해 비밀스럽 준비한 지상낙원이었다. 두 사람은 헬기에서 내려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을 굳게 잡고 해변을 거닐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긴장감이 모두 사라진 진실하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태경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제 당신을 위협하는 쓰레기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오직 나만 바라보며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라고 부드럽고도 소유욕 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아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토록 눈부신 세상으로 이끌어준 눈앞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남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태경의 단단한 목을 감싸 안고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 남은 모든 생애를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달콤하게 고백했다. 태경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당신이 내 곁에 숨쉬고 있는 한 나의 제국은 영원히 당신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그녀의 붉은 입술에 뜨겁고 깊은 키스를 퍼부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낭만적인 맹세를 축복하듯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들의 치명적이고도 압도적인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찬란한 전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프라이빗 아일랜드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저택은 지아가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톤의 대리석과 통유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을 자랑했다. 태경은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고용인들을 물리고 오직 두 사람만의 완벽하고도 은밀한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지아를 부드럽게 안아들고 넓은 거실의 푹신한 소파로 향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구두를 직접 벗겨주고 피로가 쌓인 발목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자비한 포식자가 오직 한 여자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다정함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지아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고 지난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어느새 붉은 노을이 저택 내부를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였고 태경은 최고급 샴페인을 2잔 따라 지아에게 건네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완벽한 승리와 눈부신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크리스탈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순간 지아의 눈동자에는 과거 빗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며 느꼈던 지독한 절망감과 지금의 벅찬 행복이 교차하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아스라이 맺혔다. 태경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이제 당신의 눈동자에는 오직 기쁨의 눈물만 허락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맹세했고 그의 짙은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보다 2사람을 감싸고 있는 아찔하고 농밀한 분위기가 더욱 그녀의 이성을 취하게 만들었고 지아는 홀린 듯 태경의 넓은 어깨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지자 태경은 지아를 이끌고 저택 외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진 야외 수영장으로 나갔고 시원한 밤 공기는 2사람의 뜨거워진 체온을 기분 좋게 식혀주며 로맨틱한 무드를 한껏 고조시켰다. 태경은 자신의 셔츠 단추를 여유롭게 풀어헤치며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달빛에 반사된 그의 탄탄하고 조각 같은 근육은 지아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물가에 서서 망설이는 지아를 향해 손을 내밀며 내 품으로 뛰어들라고 부드럽게 재촉했고 지아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그의 거대하고 단단한 품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던졌다. 물의 부력을 이용해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안아 올린 태경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에서 그녀의 입술을 깊고 맹렬하게 탐하며 짙은 욕망을 드러냈다. 수영장에서의 뜨거운 시간 이후 2사람은 포근한 가운을 걸친 채 거실의 벽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응시하며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지아는 과거 연구소에서 가장 신뢰하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루미나 그룹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을 때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완벽한 지옥에 홀로 남겨진 듯한 끔찍한 두려움에 매일 밤을 지새웠다고 고백했다. 태경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홀로 버텨낸 당신의 강인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유일한 빛이자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맹세는 지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에 흉터마저 깔끔하게 치유해 주었고 그녀는 태경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편안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태경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에테리스 그룹의 글로벌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해외 언론들이 강태경 대표의 무자비하지만 정의로운 경영 방식을 극찬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보고서가 날아왔다. 루미나 그룹의 핵심 사업부들을 모두 흡수한 에테리스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초거대 기업으로 완벽하게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지아가 개발한 새로운 친환경 생명공학 기술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태경은 태블릿 화면을 끄며 이 모든 화려한 성과는 오직 당신이 가져다 준 거대한 행운 덕분이라며 지아의 코끝에 가볍게 키스했고 지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의 압도적인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화답했다. 거대한 권력을 쥔 황제와 그의 지혜로운 여왕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하고 찬란한 그들만의 위대한 제국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오후에는 프라이빗 비치의
미리 준비된 최고급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두 사람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질주하는 짜릿한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태경은 직접 요트의 조타기를 잡고 능숙하게 파도를 가르며 지아에게 윙크를 보냈고 지아는 데크에 앉아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이 완벽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즐기며 태경은 지아의 등 뒤로 다가가 백허그를 했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라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암투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완전히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에만 깊이 집중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시간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있었다. 휴가의 마지막 밤 태경은 요트의 낭만적인 데크 위에서 지아를 위해 수많은 장미꽃과 촛불로 장식된 완벽한 만찬을 준비하여 그녀에게 또 다른 벅찬 감동을 안겨주며 이벤트를 시작했다. 최고급 셰프가 요리한 만찬을 즐긴 후 태경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무척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한쪽 무릎 꿇으며 눈을 맞추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태경은 자신의 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어 당신의 남은 모든 삶을 오직 나에게만 온전히 맡겨달라고 청혼했다. 빗속에서 시작된 치열하고도 위험했던 인연이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완성되는 이 마법 같은 순간, 지아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환희에 찬 승낙의 대답을 속삭였다. 태경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으스러질 듯이 꽉 끌어안으며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영원을 약속하는 깊고 맹렬한 맹세의 키스를 퍼부었다. 폭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끔찍했던 과거는 이들의 거대한 사랑과 완벽한 복수 앞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소멸되었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찬란하고 빛나는 미래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자비한 황제는 비로소 자신을 따뜻하게 녹여줄 유일한 태양을 품에 안았고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던 가엾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정한 수호자를 얻어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 요트를 감싸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은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서사시의 가장 완벽한 피날레를 축복하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토록 굳건할 것임을 조용히 증명해 주고 있었다.